네, 48 용기입니다. 이거 적진 않으시네. 네. 그죠? 저 뭐야? 지금 그러면 일용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직장을 좀 오래 다녔었습니다. 예. 어. 예, 원래는. 그럼 언제부터 일용직을? 일용직 한 지는 한 1년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전엔 직장을 다니시다가? 네, 직장을 2군데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프레스를 찍는 회사에 좀 네. 오래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식품업체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럼 프레스 일은 얼마나 하셨어요? 프레스는 한 8년 정도 했어요. 오래 하셨네? 예, 근데 최저 시급이다 보니까, 예, 여기가 예. 최저 시급이면 한 달에 한 이 일에서는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거죠? 주야하는 파트가 있고 주간만 하는 파트가 있는데, 주야로 하게 되면 세금 떼고 한 290에서 300 초반 왔다 갔다 합니다. 31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되게 짜구나. 예. 위험한 일인데. 예, 옛날처럼 프레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센서가 잘 돼 있어서. 예, 그렇겠지. 예. 그러면 프레스 일 하기 전에 식품업체에서 아니요, 프레스를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업체로? 예. 식품업체에서는 그러면 몇 년? 그러니까 롯데푸드라는 회사에서, 큰 데 있었네? 예, 롯데푸드에서 한 7년 6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오래 하셨는데? 네, 오래 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 식품업체는 그만두신 거예요? 네, 좀 사연이 좀 있는 게, 이제 월급을 받으면은 이제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쵸. 이제 제가 이제 돈 관리를 제가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이제 전 아버지랑 저랑 형이랑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돈 관리를 해줄 테니, 예, 맡겨라, 월급을. 최소한 용돈만 남기고. 그래서 이제 저는 한 2, 3년 정도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얼마 정도 모여가 있는지. 예, 했었고, 그 후부터는 이제 아버지를 믿은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나도 이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고 저도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형이 모아놓은 돈도 그렇고, 제가 모아놓은 돈도 그렇고, 이제 아버지 이제 주식을 하신 거죠. 다 날라갔네. 주식회사. 네, 다 날라갔어요. 깡통 됐네. 그래서 그만두신 거예요? 처음에는 병가를 내고 한 달을 쉬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능률도 안 오르고. 그쵸. 우라통이 터지는. 예. 또 아버지다 보니 원망도 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조금 회사에 말씀드려서 병가를 좀 내고 좀 쉬면서 뭘 할까 하다가 한 달을 쉰 게 3개월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번 쉬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예. 망가지게 돼요. 예. 한 달을 쉬니까 자꾸 일이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신결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또 조금 중소기업을 들어갔었는데, 중소기업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예,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정말 최저시급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는 게 이제 저희 사촌 형이 식자재 납품을 했습니다. 학교 급식 납품을. 거기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거기서. 예, 관리부장 형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월급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형편없이 받았습니다. 예, 또 납품하고, 뭐 이제 공산품이나 농산물 들어오는 거 체크하고, 또 이제 부산에 가면 또 해운대 반야농수산물시장이라 큰 농산물시장이 시장이 있습니다. 예, 거기도 갔다가 또 물건 픽업해가지고 와서 기사분들 나눠주고, 학교 또 이제 분류도 해줘야 되고, 또 다음날 나갈 거 세팅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출근이 새벽 3시에 나가서 제가 마치면은 보통 오후 한 3시, 4시쯤. 12시간. 예, 예. 또 월말에는 또 이제 또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녁에 또 퇴근을 해야 되고, 학교 입찰을 받아야 저희가 납품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세금 떼고 제가 한 2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예, 너무 좋다. 예, 사촌형 밑에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꼬드긴 게, 이제 사업자를 빌려달라. 어차피 입찰하는 사업자가 많아야지만이 입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이제 저는 그냥 형이니까, 피부치니까 알아서 챙겨주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 정말 이제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구나. 예, 알아서 챙겨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도 이제 사무실에 올라가서 일을 좀 배우고 싶다. 예, 저도 커보고 싶다. 나도 내 업체를 가지고 싶다 하니까 항상 돌아오는 말은, 넌 아직 멀었다. 현장 일을 더 써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허드렛 일만 이제 시키는 겁니다. 예. 공산품 들어오면 뭐 소위 까대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몸빵 치는 일만 시켰구나. 예, 까대기 치고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식용유 까대기 치는 겁니다. 그쵸. 예. 식용유 같은 거 무겁지. 예, 식용유 까대기 치고 또 이제 뭐 농산물, 뭐 양파나 예, 좀 무게 좀 나가는 거. 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뭐 2kg, 3kg짜리 그게 아니라 큰 거. 예, 큰 걸로 들어옵니다. 예. 그것도 까대기 쳐야 되고 또 냉장고에 물건 제대로 이제 세팅도 다 해야 되고 또 두 번, 세 번 봐야 되고 또 남들이 기사분들 밑에 직원 다 가고 나면 저는 맨 마지막에 가야 되고 예. 그러면서 돈을 200만 원 받고 그랬어요. 너무 적다. 인간적으로. 지금은 그러면 결혼을 하셨고 7살 아들이 예, 있으시네.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따로따로 지내시는 예, 지금 집사람하고 지금 아들은 지금 장모님이 보고 계시고요. 장모님 댁에서. 양산에 올라가서 예, 저는 양산에 지금 있습니다. 이 부산 집도 본인 집이 아니고 아, 거기는 장모님 댁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댁입니다. 어이 이게 아이고 이거 힘드네. 그러면 이분들 힘드시겠네.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근데 결혼을 할 때부터 저는 반쪽짜리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갓집 식구분들은 참석을 다 하셨고, 그리고 저희 식구들은 아무도 참석을 안 했어요. 아버지랑 그렇게 된 다음에 완전히 그냥. 예, 어머니도 예, 좀 탐탁장에 생각을 하셨고, 예, 결혼할 때부터 조금 그랬구나. 예. 근데 우리 아들을 놓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더 잘 살아야 되네. 보란 듯이.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만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나는 너 나이 때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살았는데 너는 뭐 하고 살았냐 이겁니다. 그쵸, 답답하지. 네. 48에 아직 집 한 칸 없고. 네. 가족들은 장모님 댁에 더부살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제 양산 이제 본가에서 기거를 할 때 제가 와이프한테 그때 제가 학교 급식을 할 때입니다, 당시가.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부탁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했죠. 이제 여기서 조금 돈을 모아서 우리가 좀 전세라도 만들어질 돈이 생기면 우리 나가자 살자. 뭐 단칸방이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 세 식구만 오롯이 살자. 근데 와이프는 우울증이 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숨질 나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새벽 3시에 출근해가지고 늦을 때는 6시, 7시에 들어오는데 그쵸. 그러니까 양산이라는 도시에 친구도 없고 또 아무도 없으니까 오롯이 아이와 둘이만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그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한순간 제가 일을 마치고 오니까 현관문이 요만큼 열려 있더라고요. 아파트 현관문이. 그게 보니까 이제 아이를 안고 이제 자가로 간 겁니다. 이제. 예. 쪽지 한 장만 남겨놓고 간 겁니다. 그러면 힘들지. 거기다가 돈이라도 넉넉히 벌어오면 애 키우는 재미라도 있는데 이거 맨날 살림살이도 어렵고 네. 뻑뻑하고 그런데. 근데 장인어른은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좀 먹고 사실 만한 분입니다. 장인어른은. 예. 네, 공장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래 장인어른이 그 정도까지 하셨는데 예. 사위를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보면. 제가 장인어른을 뵌 지가 지금 6년이 넘었습니다. 6년이요? 예, 6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처가댁을 아예 안 가시네?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그때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장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그 부엌에서 이제 식탁에서 앉아서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들이 자주 아프다 보니 또 제가 병원비도 자주 못 줬었고 항상 장인어른한테 손을 벌려야 됐었고 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저를 미워하는 거는 제가 뒤늦게 하는 건데 그냥 그겁니다. 책임감이 없다. 그렇죠. 좋게 말하면 책임감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네, 게 아빠로서. 예, 맞습니다. 예.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예, 맞습니다. 임원까지 하셨던 분이면 그래도 얼마나 강단 있게 사셨고 고집이 있으셨고 또 자기도 젊은 날에 피땀 흘려 다 가꾸신 건데 답답해 보이시지 사위가. 당연하죠. 그건.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장인어른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제가 집사람한테 들은 건데 장인어른이 또 그 말씀하셨답니다. 오지 말인다. 그건 진짜 안 와.
예? 오지 말랬다고, 예, 오지 말랬다고 진짜 안 와. 그치, 예. 그러니까 더 괘씸해 하시는 겁니다. 그치, 예. 그치. 장애들. 예. 근데 이제 제가 근래 한 3년 동안 제가 힘들었던 거는, 근데 아까 감독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라는 게 있는데,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뭐 일용직을 하잖아요. 예. 공장 파견 근무를 하는데 이거는 수익이 얼마나 되나요? 8시부터 5시까지 하는 거는 10만 원을 받고요. 그러니까 만 원을 떼주고, 10만 원? 예. 그 인력 사무실에 만 원을 네. 떼주고, 제가 수령하는 건 10만 원을 받고요. 네. 그리고 잔업이 들어간다 이러면은 보통 한 15만 원 정도 받습니다. 8시 반까지, 저녁 8시 반까지 일을 한다 치면. 그래도 뭐 26일에도 얼마 안 되네. 근데 이게 일이 매일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예. 그럼 한 달에 한 며칠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5일 정도 일을 하는 뭐야? 거예요. 그럼 한 달에 이게 생활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잔업이 있는 곳은 소위 이제 고인물이라 그러죠. 이제 원래 좀 오래 되신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잔업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 예, 오래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정규 시간만 하는 대로 좀 돌리고 있는 아 시점. 그럼 뭐야? 한 달에 150 정도 왜 이렇게 못 보내? 예, 그래서 이제 깨꼬리도 힘드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가는데 토요일은 제가 따로 또 알바를 하고요. 예, 일요일만 제가 이제 와이프랑 이제 아이랑 같이 이제 어디 놀러를 가든 뭐 동물원을 가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빚은 빚대로 남아 있고. 예. 8천이라는 돈. 아닙니다. 지금 그래도 까고 해서 지금 그래도 한 5,500까지 내렸습니다. 많이 갚았네요. 예, 많이 내렸습니다. 와, 생활 자체가 진짜 그러니까 삶이 망가지다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와. 또 제 7살 아이가 지금 언어 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애는 하나고요. 예, 아들 하나.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 이제 분리불안증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3살, 근데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장인 장모님이 아이는 정말 이뻐하십니다. 다행이네. 예, 정말 이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시다 보니 예, 정말 이뻐하십니다.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 딱 보니까 본인이 잘 되는 수밖에 없겠네 이거는. 예. 그래가지고 좀 장인어른한테도 떳떳한 사위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도 내가 얹혀서 어떻게 보면 더부살이 하는 거잖아 사모님이 지금.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장인 장모님 용돈이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제가 한 달에 150만 원 이제 200만 원 벌면 제가 하루에 5천 원씩 이렇게 정시 저금을 했습니다. 하루에 5천 원씩 저금을 해서 이게 10만 원이 됐든 15만 원이 됐든 봉투에 담아서 제 마음이니까 좀 받아주십시오. 대단하다 진짜.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근데 일용직 처음 할 때는 제가 진짜 한 끼만 먹고 버틴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식사는 이제 현장에서 해결을 했어야 됐고, 그렇죠 나가면 돈인데. 예, 현장에서 이제 해결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이제 집사람이 물어봅니다. 밥은 먹었냐? 물어보면 안 먹었어도 먹었다고 합니다. 걱정할까봐. 그렇지.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원래는 저는 집사람한테 내가 뭐 장사를 해야 되겠다, 뭐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손을 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비빌 언덕이 없다 보니 진짜 마음 한번 꺾고 얘기를 한번 해봤죠. 집사람한테. 장모님한테 한 2천만 원만 빌려받을 수 있겠냐. 네, 말씀을 좀 해달라. 그러면은 장모님이 나를 보자고 하든 아니라고 하든 얘기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이제 피드백이 온 겁니다, 저한테. 예, 왔는데 정말 이번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네가 잘해볼 자신이 있느냐? 예, 자신이 있느냐? 이제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고 집사람을 통해서 이제 제가 전달을 받은 겁니다. 이건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못해내면 안 되는 사연이에요. 예. 이거는 못해내면 안 되는 거고 이건 자신이 해내야 되는 일이고 자신감 뭐 이것도 사치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딱 보니까 이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거 자신감 이런 것도 사치예요 지금은 본인 사정을 봤을 때는. 예, 맞습니다.
못하면 죽는 거지. 그냥 이게 막다른 길인데 예. 지금 이렇게 살면, 물론 나도 어려운 시절은 뭐 책을 읽어서 알지 모르겠지만 예.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불과 2012년도 예, 제가 2010 모든 방송 다 봤습니다. 예. 2012년도에 정말 나도 마찬가지였어. 진짜 바퀴나 벌레랑 쥐새끼 나오는 집에서 우리 애를 키웠으니까 3만 원이 없어서 애 학습지 시킬 돈도 없었거든 나는. 아, 그 얘기도 인터뷰에서 들었습니다. 뭐 이거는 해내고 못 해내고 뭐 자신감이고 이것도 사치야. 내가 그 다큐멘터리 찍을 때 그 어느 게 가장 부러워요라는 PD가 질문을 했어 나한테. 네. 근데 제일 부러웠던 게 그 밤에 애들 손잡고 그 시장으로 가면서 그 치킨집에서 치킨 사는 모습이 예. 그 먹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야. 아, 아빠가 저도 그렇습니다. 애 손잡고 가서 예. 치킨 먹고 싶어? 그러면 치킨 사주는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야. 예. 사실 저 모습이 제일 부럽다 나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열심히 하셔서 뭐 돈 버셔서 이런 것도 하셔야지.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했던 말이 그래요. 그런 것도 사치라고. 나한테 그런 생각 지금 갖는 것도 사치고, 지금 현재로서 나는 당장 내가 이 물건을 다 팔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그게 불과 11년 전이죠. 네. 뭐 이건 뭐 용기를 드리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11년의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야. 본인으로 따져봤을 땐 중소기업, 그러니까 롯데푸드 있을 때 그때 내가 이 장사를 시작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롯데푸드 그 있었을 때 생각해보면 그렇게 긴 과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때. 예. 트럭 장사를 하면서 그때 이 트럭 장사로 인해서 바뀌었다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인생을 다시 만드는 거죠. 지금은 가장 내가 일이 끝나고 나서 매일 지나오면서 우리 와이프도 아파트 한 채가 있었어요. 언덕에 굉장히 큰 아파트 단지인데 그걸 보면서 집사람이 매일 그랬대요. 저기서 노는 애들은 얼마나 좋을까. 저기서 크는 애들은, 우리 애는 맨날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서 사는데 바퀴벌레 약을 뿌려도 소용이 없어. 그 집은 워낙에 바퀴벌레가 막 하수구에서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나도 그 언덕을 넘어올 때마다 그 아파트를 보면서 여기서 사는 애들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애는 그 골목에서, 그 차 다니는 골목에서 킥보드 타는데 누가 버린 킥보드. 그것도. 그 집을 샀어요. 그래서 10억이 넘는 그 집을 샀어. 장사를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한테 그 집을 산 다음에 와이프한테 그 다음에 선물로 수입차 한 대 사주고, 너 고생했으니까 이거 타고 다녀라 이제.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이라고 하면 오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장사 미친 듯이 한 거는 한 3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미친놈처럼 장사만 했던 게, 남이 뭐라 그러던 와이프가 넌 장사밖에 모르냐고 그래도 그 장사만 했던 게 그 3년, 그게 내 인생을 바꾼 거야 나는.